4절에서는요, 이항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항연산자는요, P연산자가 바로 두 개인 연산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항연산자의 그 종류는요, 자, 산술연산자, 그리고 문자열 연결연산자, 대입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비트 논리연산자, 비트 이동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산술연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퍼센트가 있습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여러분이 뭔지는 아는데 이 퍼센트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퍼센트는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어떤 수에다가 자, 퍼센트 3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이 수를 3으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구해서 자, 여기에 자, 대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10을 자, 3으로 나누어서 자, 여러분이 3, 3은 9, 자, 이렇게 돼서 1이 남죠. 그래서 1이 바로 뭡니까? 나머지죠. 그래서 1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10% 자,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1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1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을 뭐 여기에 저장을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결국 이거의 연산의 값은 자, 0, 1, 2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자리에 0이 오거나 1이 오거나 2가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거의 결과값은 세 값 중에 하나입니다. 0과 1과 2 중에 한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는 자, 양쪽에 P연산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항연산자고요. 자, 이 산술연산자는요. 자, P연산자가 그 불리언 타입을 제외한 모든 기본 타입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rue 더하기 true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true 더하기 10, 뭐 true 빼기 10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리언 타입은 P연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산술연산에서의 타입 변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타입 변환은요, 우리가 어디서 했습니까? 이 타입 변환은 우리가 2장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자동 타입 변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연산자들이 모두 정수 타입이고, 자, 정수 타입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바이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차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숏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인트가 있겠죠? 물론 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죠. 자, 모두 정수 타입이고, 자, int 타입보다 적은 타입일 경우, 즉 다시 말해서 int 파이더 적은 타입, 자, 요거일 경우죠. 자, 이거일 경우에 자, 모두 int 타입으로 변한 후에 연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의 산출 타입은 int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바이트 더하기 바이트는 여러분이 바이트가 int로 변환이 되고 연산이 수행이 되어서 결과값은 int로 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연산자들이 모두 정수 타입이고, 자, 롱 타입이 있을 경우, 롱 타입이 하나 있을 경우 모두 롱 타입으로 변한 후에 연산을 수행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int 값과 롱 값을 이렇게 산술 연산자로 연산을 하게 되면요. 자, 큰 타입인 롱으로 바뀌어서 자, 롱 플러스 롱이 되어서 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그 2장에서 우리가 타입 변환할 때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피연산자 중에, 자, 실수 타입, 자, 플롯 타입이나 더블 타입을 이야기하죠. 실수 타입이 있을 경우, 크기가 큰 실수 타입으로 변환한 후에 연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t 더하기, 자, 더블, 이렇게 되면, 자, int가 더블로 변환이 되고, 더블과 더블이 서로 더해져서, 자, 결국 더블이 산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죠. 자, 바이트 변수가 두 개 있는데, 자, 플러스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바이트는 int로 변환이 되고, 그쵸? 그리고 역시 이것도 int로 변환이 되어서 산술 연산이 수행되고, 이 결과가 결국 int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트로 받았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int로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int 나누기 int, 즉 정수 나누기 정수했어요. 자, 이거는 4바이트고 4바이트니까 뭐 여러분이 다시 int로 변환되지는 않겠죠. 그대로 여러분이 나누기가 되는데, 정수 나누기 정수하게 되면은 정수가 나온다고 2장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int로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더블로 받아도 되지만 더블에 여러분이 뭐 소수점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하여튼 정수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결국 더블 타입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 저장되는 것은 여러분이 10을 4로 나누게 되면 원래는 얼마 나옵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이 수학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5가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10 나누기, 자, 나누기 이거죠? 나누기 4, 예, 는 2.5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자, 10 나누기 4 하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요 2만 여러분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자, 2만 저장이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연산한 결과를 더블 타입에 저장을 하게 되면 2.5가 저장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는 int 타입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거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int는 이미 2가 나왔어요. 그럼 2가 더블에 저장되니까 여기서는 2.0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2.5라고 하는 값을 정말 여기다 저장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건데요. 자,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실수 나누기 실수 또는 실수 나누기 정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int 1, 즉 정수를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뭐가 되냐면 10.0이 되어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나누기 4가 됐어요. 실수 나누기 4는, 자, 4가 실수로 바뀌면서, 저 4가 4.0으로 바뀌면서 결국 10.0 나누기 10.4가 되어서, 자, 실수인 2.5가 나오고요. 그 2.5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를 실수로 만드는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수로 만드는 이제 또 다른 작업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강제 타입 변환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int 타입을, 자, 더블 타입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요. 역시 10.0이 나옵니다. 원래 10이었는데, 자, 실수 타입으로 강제적으로 변환해서 10.0으로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이 실수로 바꾸지 않고 반대로, 자, 여러분이 분모가 될 이 수를, 자, 실수로 여러분이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둘 중에서 하나가 실수가 되면 전체 나누기의 결과는 실수가 되어서 더블이 되어서 이 더블이 결국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학에서
10 나누기 4 하면 2.5가 나오죠. 그 2.5를 고스란히 저장하고 싶으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요. 자, 문자 A에다가 1을 더해서 차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자, 이거 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는 여러분이 유니코드죠. 그래서 유니코드니까 이 문자는 65라는 값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65 더하기 1이 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을 이제 여기에 차 변수에 넣게 되면 이 차 변수에는 자, 이렇게 B라고 하는 문자가 마치 저장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자 리틀에다가 어떤 수를 대해서 자, 유니코드로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문자를 자, 그냥 대입해도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2장에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차 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바이트잖아요. 2바이트 변수인데 2바이트 변수가 이렇게 산술 연산이 되면은 이거는 몇 바이트로 바뀐다고요? 4바이트 인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4바이트 인트하고 1하고 더해져서 결국 이 1이 4바이트 인트로 되면서 결과값이 이제 여러분이 얼마가 됩니까? 얘가 이제 65니까 66이 되죠. 근데 이 66은 요 위에서의 66하고는 틀려요. 요 위에서는 리트럴 계산이어서 66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차 변수를 가지고 인트로 변환된 이놈을 계산해서 66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인트 타입의 숫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4바이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바이트인 차에 이 4바이트 인트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산의 결과를 꼭 내가 차 타입에 저장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2 플러스 1이 int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int 타입을 강제적으로 차 타입으로 변환해서 그것을 여기다 저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를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example 1에 자, arithmetic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자, arithmetic 자, operator example 이렇게 주고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int 변수 v1을 선언하고요. 자, 5를 저장했습니다. int v2를 선언하고 2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int result 1에다가는요. v1 플러스 v2를 했습니다. 자, 당연히 7이 여기 저장이 되겠죠. 자, system.out.println 자, result 1은 자, result 자, 1. 자,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자, 7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자, 그대로 자, 요거 위에 코드를 복사했어요. 자, 2라고 해주고 자, 여기는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너무나 간단한 거죠.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 3이 나오죠. 5 빼기 2는 3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복사를 해서 자, result 3이라는 변수 선언하고요. 자, 이번에는 곱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5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자,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5 곱하기는 1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4 v1 나누기 v2 그래서 4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요거는 2, 3,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자, 2가 나왔습니다. 자, 5 나누기 2 5 나누기 2 하게 되면 원래 2.5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우리 수학에서는요. 자, 그런데 정수 나누기 정수 하게 되면 정수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2.5에서 0.5는 버리고 2만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5번이고요. 자, 퍼센트 연산자인데요. 자, 요거는 자, 5% 2. 자, 5% 2가 되니까 자, 이거는 5를 2로 나눈 나머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자, 이렇게 되어서 결국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1을 여러분 여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퍼센트라고 하는 이 연산자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뭐 3의 배수냐 또는 2의 배수냐 뭐 이런 배수를 확인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의 3의 배수냐라고 물어볼 때 10% 3이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10% 3은 0이 안 나오죠. 그럼 10은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9% 3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가 0이 나오죠. 9를 3으로 나눈 나머지 0이니까 이때 9는 3의 배수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배수를 확인할 때 퍼센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1이 나오죠. 그래서 5% 이하면 나머지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더블 타입 변수 자 result 6을 선언하고요. 자 더블 자 v1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강제 타입 변환이죠. 그래서 정수를 실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5가 있었죠. 그럼 5를 실수로 변환하니까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 나누기 v2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실수 나누기 정수가 되어서 이 정수는 실수로 변환이 되고 결국 실수 나누기 실수가 되어서 결과는 실수가 되고 그 실수가 결국은 더블 타입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실수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학에서 정확하게 계산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이렇게 하고 자 실행해 보면 2.5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산술 연산에서 정수와 정수의 나누기는요 정수가 나오고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실수라면 결과값은 실수로 나온다. 자,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차 타입의 산술 연산에 대해서 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퍼레이션 example 이렇게 하나 만들고 메인 메소드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자, 차 C1은 자, A 자, 플러스 1. 자, 이거 된다고 했었죠? 자, 이게 뭐냐면 리트럴 A는 여러분이 유니코드 65예요. 그래서 65 더하기 1 해서 66을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넣으면 66에 해당되는 유니코드가 B거든요. 라지 B. 그래서 마치 라지 B를 넣는 것과 동일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 C2를 만들고 자, A를 저장을 했습니다. A는 65죠. 그래서 65를 저장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차 C3을 선언하고요. C2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변수죠.
변수 더하기 1 했으니까 자, 이게 이 변수가 2바이트인데 자,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산술 연산은 int 타입으로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2바이트가 4바이트 int로 자, 변환이 되어서 결국 int와 1이 자, 계산이 되고 결과값은 int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nt가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자, 요거는 4바이트 그리고 이거는 2바이트니까 여러분이 자동 타입 변환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자, 코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요? 자, int 자, result라고 그럴까요? result는 자, c2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값은 자, a의 65에다가 1을 더해서 66이 되고 그럼 결국 66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해 보면 system.out.println 해서 result를 출력을 해 보면요. 자, 66이 나오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자, 차로 변형을 하고 싶다면 자, 차 C3는 자, 차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리절트를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시면 리절트에 여러분이 자, 66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이 66이 자, 4바이트 정수죠. 그래서 이게 4바이트인데 int 타입으로 자, 2바이트 2바이트 쪼개 자, 차 타입이죠. 차 타입으로 쪼개서 차 타입이 2바이트니까 2바이트 2바이트로 쪼개서 끝 2바이트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66이라고 하는 것은 끝 2바이트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 수기 때문에 66이 저장이 되는데 자, 66이 유니코드로 저장되기 때문에 결국 C3는 라지 B가 저장되는 효과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자, C3를 출력을 해보면 자, B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C1도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여기서 C1도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자, C1도 마찬가지겠죠. 65에다가 1을 더해서 66을 여기다 넣는 거니까 결국 이거의 값도 자, 여러분이 자, B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좀 헷갈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리트럴을 더하기를 해서 차에 넣는 것은 괜찮지만 자, 변수를 가지고 연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int 값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int 타입에 넣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차 타입으로 꼭 받고 싶다면 이와 같이 강제 타입 변환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코드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어떤 두 수를 더하거나 또는 두 수를 뺀다. 너무 쉬운 내용인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 수를 더했는데 이 두 수의 더한 결과가 여러분이 int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수를 뺐는데 이 두 수의 뺀 결과가 int 범위를 초과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in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약 마이너스 21억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플러스 21억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P 연산자가 이 사이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나 마이너스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연산의 결과가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겠죠.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연산의 결과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연산을 수행을 하고 난 이후에 오버플로우가 발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면요. 자, 연산의 결과는 엉뚱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어떤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이 3장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 코드 자체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 그 책 그 한 중반쯤까지는 보셔야만이 이해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 학습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부분은 보지 않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드를 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학습하기가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다 리뷰를 하고요. 자, 복습을 하고 자, 학습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충분히 이 코드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코드에서 그 리터럴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연산을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여러분이 산술 연산을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리트럴을 직접 여러분이 코드에서 사용해서 산술 연산을 할 경우에는요. 연산 후까지 생각을 해서 연산 후의 값이 충분히 저장될 수 있는 타입을 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보면은 100만이라고 하는 수를 x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0만을 y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와 y를 서로 곱하기를 했어요. 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자, 이 수를 곱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21억보다 더 큰 수가 나와요. 자, 그 큰 수를 z에다가 여러분이 int 타입 z에다가 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자, 21억까지만 저장할 수 있는 int 타입에 여러분 이 계산의 결과를 저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자, 순환에 의해서 자, 21억 이 뒤에는 생략할게요. 21억에서 자,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21억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억에서 더 값이 이제 높은 값이 산출되면 여기로 내려와서 이렇게 또 자, 순환을 해서 값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2장에서 그 바이트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int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1억 이상이 되면은 순환을 해서 자, 요 범위에서 계속 반복해서 값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값, 즉 100만이라는 값을 두 개 곱하고 결과를 출력해 보니까 마이너스 값, 엉뚱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의 쓰레기 값이죠. 그래서 리트럴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 값을 직접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 두 개의 값을 계산했을 때는 int 값을 벗어난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int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자, 대신에 long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long으로. 그래서 long으로 받으시는데 이 p 연산자도 long 타입으로 여러분이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int 타입으로 곱하기를 해버리면 이미 이 수가 나와서 이 수가 결국은 자, long 타입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롱 타입으로 xy를 선언한 다음에 이 두 개를 계산을 하더라도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롱 타입에 이제 여러분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롱 곱하기 롱이죠. 그래서 int 곱하기 int는 int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int 범위에서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틀렸고, 반드시 롱 타입 변수를 가지고 곱하기를 해야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롱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해라는 이야기죠. 자, 정리하면 여러분 그 리트럴을 직접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을 할 경우에는요, 이 리트럴이 산술 연산 이후에 int 값을 초과를 만약에 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이런 판단이 되면 반드시 롱 타입으로 p 연산자를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롱 타입으로 결과를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런타임 C에 사용자로부터 자 입력된 값일 경우, 아니면은 런타임 C에 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될 경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술 연산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또는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산술 연산을 하는데 이런 연산자를 안 쓰고 어떻게 여러분이 산술 연산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좀 이따가 나오겠죠. 자, 메소드를 작성해서, 자, 방법이 나오네요. 자,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하지 말고 메소드를 작성해서 오버플로우를 미리 조사하고 예외 처리를 한다. 자, 예외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자, 잘못된 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하도록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잘못된 값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책 중반쯤 공부를 이제 하셔야만이 뭐 이런 용어들이 다 이해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뭐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자, 예제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 그 여기 있는 수가 상당히 큰 수죠. 자, 이거는 100만이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20억이네요. 20억. 그래서 20억과 20억을 서로 더한다. 그러면은 4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40억을 자, int에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못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20억 플러스 20억, 20억 플러스 20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기에는 40억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 값이 자, 리트럴일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롱 타입으로 이렇게 저장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값들이 자, 코드에서 직접 입력되는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 값이라든지 또는 다른 코드에서 산출되어서 나오는 값이라면 여기는 이제 변수가 들어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자, 조사를 해서 과연 int 범위에 자, 산출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이제 검사한 이후에 안전하게 그 범위 안에서 산출 값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int 값으로 이제 얘가 자,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두 개를 서로 산술 연산했는데 int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에러를 예외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그래서 두 수가 산술 연산을 올바르게 할 수 없을 때 바로 이 safe add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safe add가 이 두 개의 값을 조사를 했더니만 자, int 값으로 산출하기에는 너무 큰 값이 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메소드는 예외를 발생시켜서 올바르게 코드가 예외 처리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값이 자 저장되지 않고 여기서 뭡니까 코드가 자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음이라고 해서 이제 얘가 출력되고 자 이 밑으로 이제 계속 실행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자 요 값과 요 값이 계산을 했더니만 자 인트 범위에 있더라 그러면은 그 인트 값을 자 여기서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이것을 출력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값이 인트 값을 초과해서 연산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행하지 않고 요거를 실행해서 자 예외 처리를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afe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어렵지만 자 public static int라고 하는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시고요. 일단 safe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만 보세요. 자 두 개의 int 값을 받죠. int left, int right입니다. 그럼 여기에 요 숫자가 자 다시 한번 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int 타입에는 20억 저장할 수 있죠. 21억까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 20억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0억을 write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자 두 번째 이 write에 있는 값을 자 조사를 하는데 자 이게 0보다 이상일 경우 즉 양수일 경우를 말하죠. 자 양수일 경우 자 left의 값이 자 정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에서 자 integer.max value 자 요거는 우리 2장에서 이런 상수를 이용해서 타입의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int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에서 자 right 값을 뺀 게 자 이 left 값보다도 자 left 값이 훨씬 더 크냐.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right가 0보다 클 때 left가 자 int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빼기 right보다 크다면 자 이 말은 무슨 말?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 하게 되면 max value 값을 초과한다는 거예요. 자 오버플로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기를 했을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자 이게 true가 되면 이제 이 말이에요. 자 if 문이 true가 되면 요거 실행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외 발생 코드고요. 그래서 throw ne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외 발생 코드예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 뒤에 배우세요.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고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즉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자 요거를 실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실행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자 요것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결국은 뭐예요? 자 정상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요거를 left 플러스 right에서 즉 요 두 개를 더해서 결국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주고 자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과값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else 문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 right가 0보다 클 경우는 이렇게 검사를 하고 right가 엄수일 경우 즉 자 0보다 클 경우의 반대는 0보다 적을 경우겠죠. 그래서 엄수일 경우나 또는 0일 경우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left가 자, 정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즉 int 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에서 right를 뺀 것이 left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int 범위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보다 더 적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left와 right를 더하기 하게 되면은 min value보다 더 적은 값이 되는 조건이에요. 얘가. 그럼 얘가 true가 되면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예외를 발생시켰고요.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키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값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하고 예외 발생하게 되면은 자, 요거를 실행한다고 그랬죠? 얘를 실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요 두 개가 여러분이 요게 이제 여러분이 만족이 되지 않고 이것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두 개를 더해도 안전하게 int 값이 나온다. int 범위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자, return 플러스 y 해서 자, 이 값을 산출해서 return 해주면 자, 얘는 그 값을 자, 여기에 저장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당히 좀 어려웠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 두 값이 지금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직접 값을 줬지만 이 두 값이 직접 코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서 입력되는 값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값 또는 다른 산술 연산식에 의해서 연산이 되어서 나오는 값이라 그러면 어떤 값이 여기에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턱대고 물음표 더하기 물음표를 해서 이렇게 int 값으로 받겠다라고 코딩을 해버리면 자, 여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쓰레기 값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서로 더하기 위해서 int 범위에 있는 수가 나오면 정확하게 이제 그 수가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이 두 개를 더하기 했는데 int 범위를 초과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인데 21억 마이너스 21억보다 더 적거나 또는 21억보다 더 큰 어떤 수가 나온다면 그때는 int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두 수를 자, 검사를 해서 자, 올바르게 더하기를 했을 경우에 int 범위를 이제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검사해서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은 예외를 발생시켜서 자, 이거를 출력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외가 만약에 발생이 될 경우, 즉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얘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이 사용자한테 다시 입력을 해라든지 아니면은 계산을 못하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해라든지 이렇게 이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add safe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이 두 개의 값을 이렇게 검사해서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발생시켜 버리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그냥 더하기해서 이렇게 값을 주도록 그렇게 메소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 코드 너무 어려워요. 이해 안 돼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예,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여러분이 이 책을 충분히 자, 학습하시고 다시 복습하실 때 이제 다시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여러분이 안전한 자바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Secure 자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산술 연산이 우리가 상당히 쉽게 코드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잘못할 경우에는 엉뚱한 값이 산출될 수 있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교재에다가 실어봤습니다. 산술 연산 시 주의해야 할 오버플로에 대해서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에서 클래스 하나를 만들게요. 자, 클래스는
overflow, 자, example,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int x에다가 자, 100만을 자, 저장을 하고요. 자, int y에다가도 자, 100만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t z에다가는요. 자, x 곱하기 y 한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z 값을 조사를 해보면 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값이 나왔어요. 이 두 개를 곱했는데 양수가 나와야지 엄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PPT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인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의 범위는 자, 플러스 21억에서 약 마이너스 21억 이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런타임 시에 초과를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순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순환이 되어서 결국 요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값은 여기 사이에 있는 한 값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 곱하기 요거를 했을 때 21억을 벗어나니 요렇게 와서 여기 어떤 값이 산출되어서 요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값이 저장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코드에서 리트롤로 이렇게 값을 직접 주고 산술 연산을 할 경우에는 산술 연산 후에 자, 이 값이 인트로 저장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복사했어요. 자, 이거를 롱 타입으로 바꾸고요. 자, 이것도 역시 롱 타입으로 바꾸면 자, 결국 롱 곱하기 롱이 되어서 전체가 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롱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곱하기 이것이 자, 롱 범위 내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정상적으로 자, 값이 산출되어서 그 값을 롱에다가 이제 저장을 한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올바른 값을 얻을 수가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리트롤로 직접 값을 이렇게 입력한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값 또는 연산식에서 산출된 값이 자, 연산이 될 때 자, 연산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연산을 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해서 올바르게 연산이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예외를 발생시켜서 여러분이 연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한 예제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체크 자, 오버플로우 example 자, 이렇게 주고요. 메인 메소드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연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오고 자,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자, 이 left와 자, left라고 줘볼게요. left와 자, 물음표로 일단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실제 그 코드에서 입력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실행할 때 뭐 요 자리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다른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무턱대고 더하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 올바른 값이 저장이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과 20이 들어온다. 그러면 30을 저장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 이와 같이 뭐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자, 2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왔다고 치고 자, 여기도 2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 40억이 되는데
이 40억을 여러분이 리절트에 저장할 수 없죠. 자, int 타입 리절트에 저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얘는 기껏해야 21억까지만 저장할 수 있는데 40억을 저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리절트에는 정말 엉뚱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무슨 값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무턱대고 더하기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직접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메소드를 사용하자. save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매개 값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와 이 수를 자, 이 메소드가 자, 먼저 검사를 하고 자, 두 개를 올바르게 더하기 연산을 하더라도 int 타입 범위에 산출값이 나온다면 이제 얘는 여기다가 그 값을 저장을 시켜 줄 거고요. 만약에 이 두 개의 값이 자, int 범위를 초과하는 값으로 자, 연산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예외를 발생시켜서 자, 여기에 값이 저장이 안 되도록 예외를 발생시켜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는데요. 자, try라고 하고요. try하고 이렇게 중괄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catch 이렇게 해주고요. 자, exception 이 자, 이렇게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자, 여러분이 그 예외 처리를 그 하는 방법은 저 뒤에서 이제 배우는데 여기서는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요거는 실행하지 않고 자, 요거를 실행한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결국은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곱하기에 어떤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 예외의 종류가 아리스메틱 산술연산 예외니까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 요거를 실행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는 뭘 넣어주느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음이라고 출력을 해 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다면 얘가 실행이 되겠지만 얘가 계산 결과값을 주고 얘를 실행했겠지만 얘가 이 두 개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int 범위를 초과하더라. 그러면은 예외가 발생이 되어서 얘는 실행되지 않고 얘를 실행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외 처리 코드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쓰지 않고 메소드를 이용해서 연산을 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이제 직접 여러분이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save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한번 선언해 보죠. 자, public static int 자, save add int left int right. 자, 이게 바로 메소드 선언인데요. 자, 메소드 선언하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십니다. 자, save add가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작성이 되면요. 이거를 메소드 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메소드 호출이 일어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괄호가 자동으로 실행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결국은 자, 요로 전달이 되고요. 결국 이 값이 right로 전달이 되어서 자, 이 메소드는 left와 right의 값을 조사를 해서 얘가 산술 연산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if문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 if문은 자, 뒤에서 또 배우십니다. 자, if문은 조건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 if문 안이 true가 되면 요거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if문이 false가 되면 요거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right가 0보다 클 경우, 즉 두 번째 값이 0보다 클 경우라면, 자, if, 자, 또 if가 나왔죠? 그래서 요 조건이 또 true가 될 경우에 요거 실행하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left의 값이, 자, 뭐보다 클 경우에, integer.max value에서, 자, right를 뺀 것보다도 더 클 경우. 자, 이 말은, 자, int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에서 right를 뺐는데 그것보다도 left가 더 크다면 결국 이 두 개를 더하면 max value를 초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자, 연산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켜야죠. 그래서 throw new arithmetic exception 이렇게 예외를 발생시키는데, 자, overflow 발생이라고, overflow 발생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발생하는 코드도 나중에 뒤에 다 배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right가 0보다 적을 경우, 그리고 0일 경우는, 자, 얘가 폴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left가 더 적을 경우고요. 자, 정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 자, min value죠. 그래서 min value라고 하는 이 값에서 right를 뺀 수보다도 left가 훨씬 더 적을 경우에 결국 left 더하기 right는, 자, 정수가 가질 수 있는 min value보다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아니고, 자, 이 경우도 아니라면, 자, 둘 다 이제 플러스 연산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플러스 연산하더라도 인트 범위에서 이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return, 자, left 플러스 right.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둘 다 더해서, 자, 값을 산출해서, 자, 리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safe add가, 자, add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온 값이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이런 값이 들어왔다면, 자, 두 개를 연산해도 int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자, 4만을, 자, 리턴하니까 4만이 저장될 거고 4만이 출력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자, 20억, 20억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두 개 더해서 40억이 되니까 이거는 int 범위가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어서 결국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20억, 20억을 줬죠.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내가, 자 2만이라고 내가 넣었을 경우에는, 자, 저장하고 실행하게 되면, 자, 정확하게 4만이 출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이와 같이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했었죠. 그냥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엉뚱한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메소드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었고요. 뭐 if문이라든지 예외 발생 코드, 그리고 예외 처리 코드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책 한 중반까지를 보셔야만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책을 한번 전부 다 학습하시고 다시 이 예제를 보면은, 자,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